추미애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새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새 대표에 오전에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됐다는 소식 조금 전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추미애 후보가 예상대로 됐네요. 일단 어떻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변 가능성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이변은 없었네요. 예. 선거는 원래 이변의 예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데 오늘은 진짜 이변이 없네요. 지난번에 새누리당 대표의 이정현 대표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래도 그 뜻밖의 흑수저 출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뭐 확실하게 많이 예상이 됐는데 그대로 돼서 하고 또 하나는 그 범주류 친문 세력의 가장 짙게가 미는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어떻든 그 예상됐던 대로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한 문재인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의 대세로는 현재로서는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추미애 지금 그 후보가 당선됐다고 한다면 저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 뭐 하여튼 뭐 지금 그러니까 당 독식론 뭐 어쩌고 뭐 그걸 다 떠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보호해야 된다.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 당원들의 열망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당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선명성을 강하게 부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나름대로 마음을 산 결과라고 보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저는 추미애 후보가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여성 후보라는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었던 거고요. 네 번째는 지금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대의원 구성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 대의원들의 표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연말에 분당 과정에서 호남 대의원들의 표가 상대적으로 줄고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이 정치 위기 때 결집했던 그런 그 네티즌들이 중심이 된 온라인 당원들의 조직적 결합,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 결국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는 하나의 동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라이브 화면인데 저기 공식적으로는 지금 발표가 안 됐고요. 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 자체 취재진의 결과를 저희가 자막으로 내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선출직으로 첫 TK 출신 야당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첫 호남 출신의 당대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을 맞바꾼 느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출신이고요. 선출직 대표. 옛날에 이제 선출직이 아닌 건 80년 초반에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직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이 원래 고향이 대구 경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인데 근데 이제 호남의 며느리라고는 하죠. 그 남편이 이제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성 대표가 됐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 대표로서 어떻든 대통령도 지금 여성인데 여성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제 앞으로 그 3당 대표 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성 대통령과 여성의 야당 대표가 만나는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일단 눈길을 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그 기동민 후보가 저희가 시간을 더 끌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라고 그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현재 대표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그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차 교수님. 김종인 대표 그래도 잘 해왔습니다. 어려울 때 와서 상당히 그래도 잘 해왔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그때 당시 분당 과정에서 거의 당이 그냥 몰락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가 옴으로써 당시 그때 박영선 의원이 탈당하려다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반등의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그때 이 운동권 정당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권 정당, 안보 정당을 내세우면서 당의 정체성을 많이 바꾸면서 상당하게 중도층에 있는 그 유권자들을 다가가는 그런 하나의 아주 혁신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제1당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러나
또 하나 그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공이 있으면 또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는 본인이 상당히 좀 리더십 자체가 상당히 그 짜르라고는 별명으로 대변되듯이 상당히 독선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본인을 비례대표 이번에 셀프 공천을 함으로써 막판에 비례대표 파동을 일으키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제 그 당대표로서 7개월을 이끌어왔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가 당의 정체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을 위해서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아직도 당의 시스템으로 녹아들지 못했다. 결국은 본인의 개인기, 정치적 개인기로 이때까지 끌고 간 측면이 당의 뭡니까 시스템을 녹아드는 이런 식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보니까 그 연합뉴스와 저희 연합뉴스 TV 자체 취재진의 결과를 저희가 미리 접수해서요. 그렇게 해서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공식 발표된 예.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미애 후보가 당선됐다는 저희가 소식을 먼저 접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미애 김종인 예. 대표 네, 평가니까 저도 한번 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김종인 대표가 뭐 학점으로 보면 몇 학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B+ 학점 정도 아닌가. B 플러스입니까? 예, 예. 예, A-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총선 승리, 그러니까 선거 때 영임이 돼서 총선을 승리했고 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을 참패를 시키면서 현재는 진짜 A를 받을 만한데, 그런데 그게 그 총선 승리가 이제 그게 당을 움직인 게 계속 다른 구조를 만들어냈다면 A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네. 그 한계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본인의 리더십이 짜르라고 하는 본인의 리더십에서 선거를 앞두고 야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당을 변화시켰지만 그런 소위 당의 주류인 친문 세력들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진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변화를 해서 계속 그게 내년 대선까지 가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면 A인데 네. 일시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당 대표가 되면 이제 당의 노선이라든가 이러한 지금 그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변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 변화를 일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제가 B+ 정도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이제 추미애 후보가 여성 선출직 첫 TK 출신 야당 대표가 되기도 했고요. 20대 국회 들어서 최다선의 여성, 최다선의 그 여성 의원에서 야당이 이제 당수가 됐는데 상당히 본인으로서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어깨도 무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의원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이거 어떤 게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오늘 그 뭡니까 후보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신이 20년 전 21년 전 1995년 8월 27일 날 그때 당시 강주 지법의 판사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 당시 그때 민주당 대표를 만났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당신이 정치를 하라. 그래서 김대중 당시 총재를 만나서 그날 입당 원서를 쓴 날이 오늘이래요. 21년 전 오늘이래요. 그래서 오늘 야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추미애 의원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15대 총선 때 김대중 그 당시 총재가 발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지금 현재 그때는 호남이라는 그 아주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이 동남 쪽으로 그러니까 영남 쪽으로 후보를 뭔가를 좀 이래 정치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추미애 후보를 발탁했는데 사실 추미애 후보가 그때 발탁되고 난 뒤에 상당히 발군의 정치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상당히 잘했죠. 그래서 2002년 그 당시 민주당 그 경선의 대권 후보로까지 뭐 올라올 정도로까지 막 그 이야기가 될 정도로 상당히 됐었죠. 그리고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했지만 그때 파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미애 다음 대통령은 추미애 의원도 있다는 평가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모을 정도로 정치력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문제는 2004년도 본인이 이 구민주당에 잔류하면서 탄핵을 주도했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게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후보 당권 레이스 과정에서도 이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방송을 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그래서 지금 이 5선의 경력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뛰어난 정치력과 의정 활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당히 고집과 아집이 또 강한
그런 측면이 아까 그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보이듯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예. 원래 96년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주변에 취재할 때 이제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성실한 분이어서 이렇게 잘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추미애 의원은 의정 활동 잘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다음에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소신이 강한. 그다음에 또 예.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요 여성으로서. 근데 본인이 이제 좀 특징이라면 개성이 강하고 또 그래서 고집이 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친문 쪽에 어떤 분이 그 추미애 후보는 그 우스갯소리로 버럭하는 부분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했더니 이제 추미애 의원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 자기 이제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추미애 의원이 보니까 최근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굉장히 좀 많이 원숙해진 그런 것 이제 해서 근데 그 이제는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옛날 96년에 정치에 처음에 입문해가지고 그 김대중 당시 전 대통령이 앞에서 자기가 한 3분 동안 연설했는데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연설을 이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보니까 저희가 6시부터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저기 네, 두 분도 지연되고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오디션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굉장히 이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발표 전에. 예. 아니 막판에 네. 그 지금 현재 보통 이제 접전이 이루어지면은 접전이 이루어져서 이게 개표를 다시 하고 중간에 더 점검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보면 그 오늘 이제 투표가 5시에 마감이 돼서 이렇게 6시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빨리 하면 8시라는 거지. 보통은 그 예정된 시간보다 항상 늦게 하는 게 보통 각 정당의 여야 정당의 전당대회 개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쟁의 미학은 뜸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그 당대표 외에도요. 오늘 전대에서는 이제 여성, 청년, 노인 뭐 최고위원 각각 선출이 되는데 35분이 넘었죠. 이제 어쨌든 40분 내외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했던 전당대회에 일단 이 대표는 신임 대표는 추미애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을 끌어안았던 김종인 체제에 비해서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지도부를 끌게 되면 굉장히 선명성이 강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좀 야당과 여당 관계에 있어서도 좀 많은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추미애 지금 신임 대표가 지금 이제 가장 그 당면한 큰 과제죠. 지금 네. 이제 지금 지금 뭐 월요일 날 추경안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지금 이제 개원하고 4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제대로 한때 1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물론 이제 새누리당이 복당을 시켜서 복당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1당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할 정도의 그런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 총선의 결과를 제대로 지금 그 국회에서는 발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신임 추미애 당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렇지는 또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대화 타협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노선은 지금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름대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의 지금 이제 상당히 이 지금 유화적인 지금 뭡니까 그 대여 협상 스타일을 과연 추미애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된 경우는 당의 툭툭 간에 또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냐면 예. 지금 이 추미애 당대표가 됐을 경우 이 당권 레이스 과정에서 본인이 강한 선명 야당을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은 집토끼들을 표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먹혀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대선이라는 더 큰 선거를 앞두고는 산토끼들을 또 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에서 정체성이라는 걸 잃지 않으면서 예언 확장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냐 그 부분의 정치적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하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분적, 네, 한 말씀 하시죠. 그 추미애 이제 후보가 당선이 이제 오늘 확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당대회는 이제 소위 자기 당원들을 상대로 대부분 국민 여론조사는 뭐 15%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집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을 폈기 때문에 주로 선명 야당 노선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앞으로는 진짜 아까 산토끼와 들토끼까지 잡아야 되거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그러려면 이제 큰 고민이 뭐냐 하면 그 일단 선명 야당 노선으로서 굉장히 강성을 띠는 노선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좀 유연하면서 온건한 노선으로 갈 거냐,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는 정책의 방향이 지금까지보다는 좀 진보적으로 좌클릭하는 쪽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다음 김종인 대표체에서 굉장히 우클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렇게 좌클릭 쪽으로 갈 거냐. 일단은 전망은 좌클릭 쪽으로 갈 것이라는 네. 그리고 예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도로라든가 이제 우클릭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외연 확장해서 그렇게 우클릭으로 갈 거냐, 이런 방향의 고민이 아까 강하게 가느냐하고 좀 다른 건데. 예, 예. 그런 게 있고, 결국 당장 닥친 거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진짜 그 지금까지 김종인 대표처럼 전략적 모호성 입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강한 반대로 당론을 정하느냐, 이게 당장 닥친 고민이고, 아까 말한 국회 운영을 또 어떻게 가느냐, 당장 예. 추경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일단 처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국회 현안을, 민생 문제를 협조해 주는 거로 갈 거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 보시겠지만 굉장히 잔치 분위기예요. 여성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부분 후보들이 댄스 타임을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대 결과 곧 발표된다고 한 게 6시부터였는데 지금 40분째 저희가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잠시 뒤에 어쨌든 그 공식 발표될 것 같고요. 저 앉아있는 지금 세 후보들이 결과를 알까요, 차 교수님? 아마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알까요? 지금 연합뉴스가 이렇게 속보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본인들한테 아마 이 보좌관들 전달했을까요? 참모들이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얼핏 비치는 이 그림을 보니까 추미애 후보는 상당히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두 분은 좀 표정 관리가 안 두 분은 되는 상당히 것 좀 같은데. 뭔가 대화가 많으시더라고요.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뉴스가 그러게요. 나오니까 예.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했다, 최소한 개표는 안 타더라도 그걸 볼 거고. 근데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018 전화번호 옛날 그대로 쓰면서 그냥 과거 전화 폴더 형을 갖고 다니는데 또 스마트폰도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아까 이제 차 교수님께서도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뭐 개표가 만료됐다라는 이 현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숨 죽이고 한번 공식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 대선 승리를 이끌어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노웅래 선거관리위원장님 잠시 단상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표 결과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개표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예, 투개표 진행과 관리를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방식은 당대표는 지난 28 전당대회 선출 룰을 준용하여 전국대의원 투표소 투표, 제외국민대의원 이메일 투표를 합산하여 45%를 반영하고 권리당원의 ARS 투표 30%, 일반당원 여론조사 10%, 국민 여론조사 15%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문별 최고위원은 해당 부문 전국대의원 투표소 투표 50%, 권리당원의 ARS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표 결과에 대한 공표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각 투표 방식별 투표율 및 후보별 득표율을 발표한 후 마지막으로 최종 합산 득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호선된 권역별 최고위원 발표도 함께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노인, 여성, 청년 부분 최고위원 후보자, 그리고 이어서 당대표 후보자로 하되 기호순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개표 결과를 노웅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2017 대선 승리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부문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부분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노인 부분 최고위원 전국 대의원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 수 1,465명, 투표자 수 1,072명, 투표율 73.17%. 노인 부분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 수 17,605명, 투표자 수 3,356명, 투표율 19.06%. 득표율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재정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47.39%,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32.33%입니다. 기호 2번 송현섭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52.61%,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67.67%. 노인 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최정호 후보 총 득표율 39.86%, 기호 2번 송현섭 후보 총 득표율 60.14%입니다. 여성 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성 부문 최고위원 전국 대의원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 수 6,129명, 노인 부분 최고위원 투표자 부분 수 이제 송현섭 3,200명, 후보가 투표율 선출됐고요. 계속해서 여성 최고위원 부분 발표 함께 여성 보시겠습니다. 부문 최고위원 권리당원 ARS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 수 79,351명, 투표자 수 13,497명, 투표율 17.01%. 기호 1번 유은혜 후보 대의원 투표 득표율 52.38%,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33.46%. 기호 2번 양양자 후보입니다. 대의원 투표 득표율 47.63%, 권리당원 ARS 투표 득표율 66.54%. 여성 부문 최고위원 후보자 최종 득표율 기호 1번 유은혜 후보 총 득표율 42.92%, 기호 2번 양양자 후보 총 득표율 57.08%. 네, 지금 여성 최고위원의 양양자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가 역전을 하게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치열한 접전을 벌여왔었고요. 일부에서는 지난 20일에 있었던 서울시 당위원장 선거에 버금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양향자 전 삼성전자 전 상무였죠. 이 후보가 57.08대 46.92로 유은혜 의원을 물리치고 여성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던 인물이었는데 역시나 친문 세력에서 굉장히 큰 득표를 하게 되네요. 양양자 후보가 이제 친문 직계고 유은혜 의원은 범주류, 문재인 전 대표도 대변인까지니까 범주류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표가 권리당원이 이렇게 친문 성향이 많은 권리당원들의 표가 완전히 양양자 후보로 쏠렸네요. 그러니까. 65%. 자, 계속해서 청년 의원 발표가 있는데요. 차 의원님도, 차 교수님도 19.02%.
예, 지금 뭐 양양자 기호 3번 후보는 사실은 뭐 김병관 지금 후보, 유원회 후보에 대의원 대해서 투표 상당히 득표율 정치력이나 뭐 모든 기능이 떨어지죠. 유원회 의원은 43%.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이고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은 이 지금 ALS 후보위원장에서 득표율 손혜원 후보가 67.17%. 공개적으로 지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초반에 기세를 모았는데 그때 손혜원 의원이 그 뭡니까 청년법원 최고위원 SNS를 후보자 통해서 최종 유원 득표율입니다. 후보를 지지하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기호 1번 그 장경태 문재인 후보 총 전 대표를 그 좋아하는 14.14% 이 권리당원들이 온라인 권리 반발이 당원들이 굉장히 세죠. 반발이 기호 셌거든요. 그 이동학 과정에서 후보 아 총 그러면 득표율 지금 이제 온라인 당원들이 대거 29.83%. 양양자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기호 했더니 3번 그 결과가 김병관 후보 현실이 역시 됐네요. 총 그 득표율 예상이 55.56%. 됐네요. 예, 여성 56%. 투표율은 권리당원 ALS 투표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양양자 후보가 또 상당히 또 주목을 모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다음은 신데렐라가 될 뻔한 그런 당대표 또 후보자 이런 여러 가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뭐 스토리텔링이 당대표 되는 전국 대의원 그런 이 투표율입니다. 성공 신화를 네. 갖고 있기 전국 때문에 대의원 그런 부분에서 투표소 상당히 투표와 작용을 했고 재외국민 그리고 또 대의원 호남이라는 이메일 투표의 그런 또 합산 지역적인 결과입니다. 기반도 저는 네, 무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총선거 인수 이제 당 대표에 대한 결과 14,272명, 발표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투표자 수 하겠습니다. 8,481명, 투표율 59.42%. 당대표 권리당원 ARS 투표율입니다. 총 선거인수 19만 9,401명, 투표자 수 5만 5,124명, 투표율 27.64%. 후보별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김상건 후보 대의원 득표율 23.24%, 권리당원 득표율 20.25%,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19.60%,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23.90%입니다. 기호 2번 이정걸 후보입니다. 대의원 득표율 25.24%, 권리당원 득표율 18.09%,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25.25%,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30.59%, 기호 3번 추미애 후보 대의원 득표율 51.53%, 권리당원 득표율 61.66%,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 55.15%,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 45.52%, 당대표 후보자 최종 득표율입니다. 기호 1번 김상건 후보 총 득표율 22.08%, 기호 2번 이정걸 후보 총 득표율 23.89%, 기호 3번 추미애 후보 총 득표율 54.03%. 네, 공식적으로 지금 들으신 대로 더민주의 신임 대표의 오선의 추미애 의원 아주 뭐 이상으로 압도적인 스코어 개표 결과를 54.03%로 마치고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당대표 차이로 및 부문 새로운 최고위원 대표가 당선자를 됐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끝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무리 한 말씀씩 우리가 더 바빠도 해주시죠, 부장님. 감사할 일은 감사해야 추미애 됩니다. 후보가 우리 당은 당선된 거는 지금까지 예측했습니다만은 득표율이 총선 예상보다 승리에 더 나왔네요. 이끌어주시고 보니까 일반적인 정권 예상보다. 교체 그래서 전체적으로 54%까지 얻었고 그다음에 아까 지만 대의원 오늘 현장 분위기에서도 51.5% 얻었고 권리당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추미애 후보의 당선으로 문재인 대표의 대세로는 상당히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네,